안녕하세요. 저는 팬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자사관학교 5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OT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OT에 오늘 참석해 주셨어요.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고더킹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성기라고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그 중개 잘하시는 분으로 또 명성도 높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부자사관학교에 특별히 뭐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랫동안 좀 약간 진흙탕 속에 좀 있었던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제 스스로 좀 정체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든 점이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침몰하겠다. 그래서 다른 어떤 모든 오픈 채팅방을 안 한 지 몇 개월 동안 아예 안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 관련해도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는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최근 1년 넘게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온 삶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뭔가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와서 오늘 팬이님 처음 뵀지만 부자사관학교가 딱히 어쨌든 물론 부자를 만들어주는 학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이런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온라인 모임에서도 좋은 분들 만난 기억도 있었고 같이 활동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뭐 지금 여기 와서 돈을 뭐 벌겠다 이거보다는 이제 마인드를 다시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목표와 어떤 지금 위기에 처해진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러면 더욱 괜찮아질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에 우연치 않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바쁘시고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투자도 오래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경력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부동산 부자 사관학교를 찾아주신 어떤 용기에 저는 정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예. 네. 뭐 여기는 내가 불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올 수 있지만 우리 이성기님처럼 부동산 투자를 또 많이 하셨고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셨으나 내가 좀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을 삼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오셨다는 게 저는 좀 그 겸손함에 좀 제가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년 동안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뭐 본인의 사업이나 투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좀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것부터 공유를 해야 될지는 지금 막 생각이 잘 안 나게 하는데 일단은 고덕에 오게 된 계기가 네.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그 파워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여기는 아파트든 토지든 오를 거다 해서 아파트에 이제 사가지고 입성을 했었고요. 그게 몇 년도세요? 그게 2019년도에 네. 제가 잔금 치른 게 8월이군요. 8월날 네. 처음으로 아파트를 산 거고요. 네. 그 다음은 또 몇 개의 아파트를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주자택지, 상가주택 또는 점포금융주택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땅을 사면서 건축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한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레버리지 활용도 좋은데 레버리지를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너무 커져 버렸고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과 어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버텨왔는데 지금에서는 어떠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는 정말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방어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물건을 팔아야지 돈 선순환이 돼버리는데 이게 돈이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돈맥 경화를 작년 1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돈맥 경화가 끊이질 않네요. 일단 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물건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힘들게 지은 다가구 주택 그 통매로 금매로 내놔도 매수세가 확실히 붙지 않는다는 걸 피부로 느끼다 보니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한 거고 이제 이게 부동산 중개도 하고 있었고 투자도 하고 있고 어떤 투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잘 알겠고 또 중개하시는 분들 마음도 잘 알다 보니 지금 최근에 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고덕에도 거의 없었고 금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라도 잘 살고 내 정신이 좀 맑아져야
이제 일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동맥 경화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개도 요즘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중개도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중개는 요즘 들어서 우리 이성기 씨만 겪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좀 그 불경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걸 같이 겪고 계신 거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요. 네네네. 우리 투자도 지금 이것도 동맥 경화가 막힌 지가 한 1년 정도 되신 건가요? 동맥 경화가 예, 계속 네, 1년 전부터.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사그라진 건 불과 몇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럼 네네네네. 그 전부터 네네. 동맥 경화를 겪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중개하실 때 굉장히 양심적으로 중개를 하셔서 뭐 큰 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여기 하지 말고 좀 더 상급지인 서울로 가라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조언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양심적인 중개를 굉장히 하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어쨌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중개를 해도 지금 얼린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은 조금 없으신 거죠. 그죠? 투자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호황기였잖아요. 호황기였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그러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크게 동맥 경화가 막혔을까?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어려운 점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내가 어떤 점을 조금 무리하게 했으며 그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고 이런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호황기가 이제 사실상 20년도, 21년도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되게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때도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오피스텔 투자랑 일반 분양권 투자랑 5천을 투자를 해서 물건을 팔아서 나한테 다시 들어오는 돈이 7천이면 그 7천만 원 가지고 나 돈을 또 보태서 뭐 예를 들어 8, 9천만 원짜리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이 금액들이 물건을 팔고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약간의 저의 가지고 있는 머니 대비 좀 더 오버슈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자산은 늘어난 것 같은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 패턴은 뭐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고 너무나 지가 상승도 토지 지가 상승도 꽤 많이 됐었고 네.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 아까 너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다 하려는 것도 장점이자 다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방어를 치중한다고 하는데 워낙 힘든 시간을 오래 버티다 보니 그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 무기력증도 많이 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주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저도 이제 말을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느끼는 감정과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제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벌려놓은 거를 수습을 하거나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물건을 제가 팔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된 상태에서는 나름 빚 잔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빚이 너무 많으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고스란히 제가 다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뭐 저 인생 선배님이나 주변 분들한테도 딱히 조언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투자했던 형님들도 계시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워낙 밖에 나가는 것도 좀 실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대출을 과다하게 일으키셨다고 하셨는데 이 대출한 부동산이 주택인가요? 아니면 상가인가요? 땅인가요? 어떤 상가도 있고 상가. 토지도 있고 상가, 토지. 뭐 아파트 있고 다 토지, 그렇게 있네요. 네. 네, 아파트. 그랬을 때 우리가 대출금의 압박이 가장 심한 거는 상가, 토지, 아파트 중에 어디세요, 보통? 그래도 아무래도 토지죠. 그렇죠.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을 할 때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대출 레버리지하고 전세 레버리지가 네네. 가능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가와 토지와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대출 레버리지를 또 많이 나오는 게 상가하고 토지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대출을 내가 좀 많이 흔히 말해서 땡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출의 비용을 이제 대출의 이자의 비용을 상가가 공실이면 내야 그쵸. 되는 거고 토지가 어떤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토지를 뭐 세를 내준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자도 온전히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뭐 세를 내준다거나 그죠? 네네. 또 아파트 자체가 뭐 대출이 좀 포션이 적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와 토지 쪽에 그 대출 레버리지가 굉장히 지금 이율도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해요.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네네. 뭐 하나당 100만 원씩 내던 게 뭐 140, 150 올라가고 네네. 금액대가 확실히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뭔가 물건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그죠? 팔리면은 이게 좀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데, 지금 팔려고 뭐 내놓으신 물건은 있으실까요? 네, 저기 고덕의 자연자이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네. 점포건물주택인데요. 예. 그러니까 상가주택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네, 상가주택. 네, 상가주택을 지금 1층 상가가 거기 공실로 되어 있고 네. 나머지 5가구는 지금 방은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아, 네.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올 봄에 이제 슬슬 이제 준공이 끝나고 나서 네. 그때만 해도 24억, 25억에 손님 조금 붙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기를 판다 안 판다를 떠나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투자를 같이 했던 물건이 50% 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가져옴으로써 또 토지를 더 산 거가 거기 네. 약간의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네. 무리하게 토지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또 다른 토지를 이거를 팔아야지 이걸 가지고 새로운 토지에 있는 또 건축을 하고 나머지 얻는 대출에 대한 그 빚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좀 갚으면서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크게 피부로 와닿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24억 정도에 대한 거를 많은 부동산들한테도 많이 뿌리고 네. 지금 22억까지 내렸는데도 2억으로. 최근에 내렸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네. 문의전화는 엄청 많이 오다가 네. 사는 사람들이 쉽게 아무리 임대 수요가 좋고 뭐 투룸 같은 경우는 관리비 포함해서 해서 지금 150에서 한 170, 80까지 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따지면 이제 방 뭐 150만 잡아도 4가구에 600이고 네. 그다음 위에 뭐 250, 한 850에서 네. 쓰림이 있는 호실은 1,000만 원까지 주택에서만 네. 네. 그 정도 임대 수입이 잡히고 700만 원. 상가에도 위치만 다르지만 뭐 월세 300에서 한 500까지도 더 비싼 데는 600도 나오는데 그런 데는 이제 A 뿔뿔 자리 뭐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만 따져도 충분히 노후에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임대료가 그쵸. 좀 비싸긴 합니다 여기가. 아. 그래서 메리트는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자재랑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네. 그 인테리어라 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건축하시는 분들 미팅을 하다 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1년 전 공사 시작하는 거랑 네. 금액 차이도 거의 2,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2, 3억이나 차이 나는 지금 고덕 신도시의 토지 가격이 10억 이하짜리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낮게 잡아서 물론 북향 땅이라든가 일조권 먹는 거는 9억대짜리도 있긴 하지만 토지를 10억 잡고 건축비가 지금 거의 한 12억, 12억까지도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거의 이 22억 원가 22억 주고 살 수가 아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사람이 또 찾는 자리가 또 이게 인연이 되려면 그렇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인연이 되어야지 또 매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1층에 이 공실 자리는요. 네네네. 저기 보시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아요? 식당 이런 거 괜찮나요? 식당도 그 앞에 호수교회라고 있어요. 네. 옆에는 오른쪽은 네. 왼쪽은 지금 찬장이라고 반찬 가게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그 세차 하는 데 들어가 있고 밑에는 뭐 뷰티 쪽이랑 그 라인이 그 자이 정문 앞에서 들어오는 어쨌든 물이 흐르는 라인이라서 처음에 음식점도 막 몇 번 문이 오다가 최근에 조금 잘 오지도 않고. 저 이건 딴 말인데 네네네. 우리 여기 회원님 중에 감자탕 집을 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감자탕 거기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 임대료가 3,000에 300으로 얘기해놨고 3,000에 300이면은 그분도
그 정도를 원하더라고요. 3,300 정도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감자탕 하려고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좋은데 좀 잘 되는 감자탕 집을 보러 가신다 그러는데 요 자리면 딱 좋겠네요, 거기 진짜. 국밥집으로 한다는 분 왔었다가 네. 안 되게 했는데 네. 거기 그 하나만 지금 공실이고 그 라인으로 다 차 있고. 네. 그러면 만약에 충분히, 여기가 3,300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네. 위에 다 세가 맞춰지니까 보증금이 좀 어느 정도 좀 전세는 아니고 지금 시세는 아니지만 월세가 네. 거기가 지금 방 위에 주인세대 250 맞춰 1,000에 200, 네. 500에 250이었나? 네. 하여튼 250 진짜 얼마 안 맞추고. 되죠, 다들. 네네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월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거의 22억이 다 있어야 되네요, 그죠?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 네. 얼마나 가능하세요? 대출은 요거 은행에 감성 넣어서 해보면 최근에 개인으로 했을 때 12억 5천까지는 나옵니다. 아, 12억 5천에. 그러면 실제 지금 용자도 12억 5천으로 잡혀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12억 5천 그냥 승계 받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게 법인으로 신축을 한 거라서 다시 또 받으면. 법인에도 법인은 승계가 되는데 네. 개인이면은 이건 어차피 매도인이 대출에 대한 거는 상환을 하면 되고요. 네. 새로운 매수인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네. 자서하시고 받으시면 되는 거라서 문제는 안 그러면 되고. 결국은 현금이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10억은 있어야 되고.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이런 상가주택에선 잘 몰라요. 현금 네.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10억 주고 사서 네. 월세 700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700이 아니라요? 더 예, 돼요. 더 돼요. 그러면 네네. 이제 은행 이자 빼고 네네네. 내가 그래도 한 500 이상은 떨어지겠네요. 네, 많이 떨어집니다. 10억만 있으면. 네, 괜찮습니다. 세팅. 너무 좋네요. 혜린이가 자, 하나 사주시죠. 제가 10억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또 한 네.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사실은 이거를 원자재 값이 오르고 지금 22억에도 안 팔리지만 제가 볼 때 이거 2년만 있어도 네. 30억 이상은 나가는 물건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여기가 현재 그쵸. 메인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20억에서 27억까지 매매가 됐는데 그렇죠. A급 자리는 아마 30억이 아니라 30억, 40억까지 갈 거고 이 자리는 완전 뭐 예쁠 자리는 아니어도 남양 땅이 1조권 없는 땅이고 그 앞에 전망이 그 서정리 천 뷰가 다 보이거든요. 호수교회가 3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인 세대랑 테라스에서 고기 꺼먹기도 하고 되게 아마 실거주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괜찮고 주인 세대를 저 6개월밖에 계약을 안 한 이유가 실거주 할 분들한테 네. 지금은 제가 급해서 파는 거긴 하지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게 맞고요. 그렇죠. 기회죠. 네, 이거는 네. 충분히 어떤 토지를 사서 건축하기보다는 네. 실제 보셔가지고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은 임대가가 얼마 나오는 거나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네. 저희가 이제 하는 투자는 전세를 끼는 레버리지 투자에 워낙 네. 익숙하다 보니까 네네네. 저라면 만약에 이걸 다 전세로 임대를 맞췄으면 네네네. 내 돈 좀 조금만 드리고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그것도 가능한데요. 이게 네네. 제가 전세 대출을 알아보다 보니 네.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얘들 이제 용자가 어느 정도 잡혀 네. 있잖아요. 네. 그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좀 사건 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네. 은행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용자를 10억 이상에 대한 거를 이제 전세장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약간 현금 위주로 이제 세팅해서 분들이 해서 계약을 진행하면은 되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세장 대출을 전세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 어려워서 개인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약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때는 대출이 안 나와서 우선은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었고 그냥 월세로 다 세팅을 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뭐 10억만 있으면 이제 22억짜리의 이미 뭐 1층은 상가 임대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럼 한 1,155만 원 중에 이자 500 얼마 나오면 그렇죠. 지금 한 600에서 보통 신도 전체가 800 정도는 수입이 잡힙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의 네. 조카가 31세인가 32세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걸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장 다니는데 31살인가 32살인데 이렇게 이자 빼고 이 상가주택을 지었는데 그냥 월세로만 똑 떨어지는 게 이자 빼고 한 5, 600이 나온대요. 네. 그리고 걔가 저 어디 대기업인가 다녀가지고 월급 한 3, 400 받는 거. 네네네. 결혼도 안 했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완전히 금수저를 만들어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정말 이게 금수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경우네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낮고 게다가 지금 중개도 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피 같은 거를 지금 던져야 되는 어쩔 수 상황이니까 없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네. 또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로 만든 주스를 누군가는 달콤하게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건데 저도 진짜 돈만 제가 그 상가주택을 지나다니면서 네. 물어봤어요. 저 한 통 하나에 얼마냐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그 고덕 쪽에 네. 저기 25억 아래짜리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진짜 너무 좋다. 한 층만이라도 좀 사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다 통으로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안 팔고 참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지금 너무 그 토지와 토지 쪽의 어떤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네. 지금 털어야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여기 상담에 오셔서 상가 분양받으셨던 분 새가 또 나갔어요 바로 네. 저희 이거 찍자마자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좋은 또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1년 동안 지금 이자금에 많이 시달리셨고 지금 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도저히 이거는 내 팔다리를 잘라야지만이 이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셨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물건이 빨리 팔렸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도 정말 드네요 저도. 예. 그래서 이 물건은 저 혹시 생각 있으시는 분 그리고 저도 한번 지인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거는 22억이면 너무나 좋은 값이고 왜냐면 수익률법 보내드리면 되니까 한번 네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1층에 지금 감자탕 하시고 싶다는 분도 3,500 정도면 본인이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3,300 정도면 자기는 너무 좋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감자탕집 하고 싶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요거 임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부동산 이렇게 일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이쪽 그 회사 그만두시고 이제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9년도부터 한 3년하고 6개월은 좀 지난 것 3년 같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근데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아오셨고 또 그 어렵다는 자격증까지 다 따셔가지고 네네. 대단하신데 저는 좀 제 수업에서 이제 들으시면 배우겠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그 물건의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자영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의 핵심은 사팔사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고팔고 해서 부동산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취할 수 있어서 어느 사업보다도 쉬워요. 부동산이 하나는 대출 레버리지, 하나는 전세 레버리지예요. 그런데 이 대출 레버리지가 또 리스크가 큰 게 아파트보다 상가 토지, 이게 공실 대비해서 네네. 그죠? 그게 큰데 너무 큰 리스크를 가져가셨다는 게 조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크 관리에 조금 좀 빨간불이 소홀했다? 그렇죠 소홀했다라고 아니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이율이 이렇게 높아질 거 우리 사실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대출 이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가, 지산, 토지 이쪽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훨씬 그 거주용 주택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느꼈고요. 굉장히 3년 얼마 동안 사고팔고 지금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돈을 쥐기도 하시고 그죠? 올해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는 네. 등기 치는 게 맞아서 네네. 칠 건 등기 치고 네. 거기 뭐 사파yap는 그 흐름 뭐 투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라든가 뭐 예전에 경주에 있는 애들 분양권도 피 그때 한 1,000 얼마를 주고 사서 팔고 나서 한 1,000만 원 남기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그 시장조차도 지금 없으니까 그쵸. 중개 이외에 이제 벌 수 있는 거는 뭐 예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면서 충분히 사파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전체적인 어떤 톡방 흐름이나 아니면 그때 뭐 제주도 가거나 아니면 뭐 경주 임장을 가든 이제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 판단했을 때 사도 되겠다 해서 샀다가 나중에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그러니까 작은 걸 정리하니까 이게 뭔가 확실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든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가져갈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뭐 정리를 다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잘 팔고 나온 것들도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큰 토지를 가져온 게 조금은 지금 많이 부담스럽고 뭐 누구는 뭐 배부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돈은 쉽게 버는 거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알겠고 누구한테 뭐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거는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아내한테도 얘기 못 할 것 같고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도 이제 몇 분 없죠. 이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타파하려면 내 스스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쨌든 이 부자사관학교 5기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투자 이외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네 번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서도 돈이 나오는 그 투자에 대해서 월세 수익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 부동산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값을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그 해지하고도 남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앞으로 공유해주고 싶고요. 지금까지 너무 이제 한 4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스피릿이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쳤을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뭐 이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저희가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에너지 많이 주십시오. 네, 그렇죠.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 팍팍.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10억의 투자로 월세 순수익 한 달에 얼마 정도? 융자 레버리지 끼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네. 요거 세팅이 아마 1,155만 원 되어 있을 거예요. 상가가 아직 공실이니까 네. 300억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1,155에 이자 한 500 얼마 빼면 600 정도나 그렇죠. 아니면 500 후반대는 수익이 잡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율이라는 거는 계속 지금 고공행진할 수는 없고 내려갈 때를 또 대비해보면 수익률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맨 위층은 또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주인 이 꿈의 다가구 주택, 그 상가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오늘 아무튼 이렇게 솔직하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